성경이 남긴 마지막 암호, 바위에 새겨진 하늘의 이름이 가리킨 곳은 어디일까요? 고대 히브리 문서가 가리키는 동방의 민족, 16세기 유대 랍비 문서가 가르치는 곳은 단 한 군데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학자들이 주목했던 사실들, 예언이 가리킨 곳의 비밀을 찾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적 망상이겠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젤라 마이어스입니다. 16세기 유대 랍비 문서를 앞에 두고 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청의 고문서 복원 전문가로 41년을 살아오며 저는 특별한 발견이라 포장된 수많은 가짜 종교 문서들을 봐왔으니까요. 이번에도 그저 동료의 부탁으로 특별하다는 이 문서를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에 들어온 히브리어 문구. 동방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유독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반적인 종교 문서라면 동방은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훨씬 더 먼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마이크로필름 판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하늘의 이름. 그 순간 머리를 스쳐가는 한 나라가 생각났어요. 세계 고인돌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있는 한반도. 그 거대한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 세워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복원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다음 날 구약문서 전문가 제임스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고대 신명기 암호와 일치하는 패턴이 발견된 유일한 장소가 한국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6세기 유대 랍비와 한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관련 자료를 뒤졌습니다. 컴퓨터 화면 불빛이 제 얼굴을 푸르게 비추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연결고리가 드러났어요. 문서에는 분명히 동방에 숨어있는 민족이 언급되어 있었고 그 묘사는 한반도와 한국인들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히브리인들이 한국을 알았다고요? 동료 마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문서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해요. 아주 먼 동방의 어떤 장소, 그리고 거기에 하늘의 이름이 새겨진 바위가 있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럽에서 동쪽으로 쭉 따라가다 한반도에 멈췄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 소리가 마치 수천 년 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면 너무 완벽한 우연이었습니다. 띵동. 제 메일함에서 메일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네스코 고대기록 보존센터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YAD 프로젝트, 다시 말해 고대 예언을 해석한다 라는 이름의 국제연구에 저를 초대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를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일주일 후 뉴욕 유네스코 북미 사무소에서 팀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어요. 이탈리아 인류학자 마르코 비안키, 이스라엘 군 정보부 출신 암호 분석가 노암 레비, 그리고 한국인 미학사 전공자 김윤호 박사까지. 이들은 단순한 종교 신봉자들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마이어스 박사님, 당신의 발견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윤호 박사의 말에 미소로 답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 캐서린 뒤발 교수가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들과 고대 한자, 그리고 한글 이전의 한국 전통 상형 문자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고대 히브리 문자와 한국의 상형 문자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암호 연산적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두 문자 체계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노암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비 분석을 마쳤습니다. 성경의 특정 구절에 등장하는 암호화된 좌표가 한반도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유네스코가 공식 프로젝트로 이를 채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술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제 호텔 방은 점점 연구 자료들로 가득 찼어요. 벽에는 지도와 문서 사본들이 붙어 있었고 노트북에는 수십 개의 분석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경 히브리어의 특정 단어들과 고대 한국 문양에서 발견되는 패턴의 일치였어요. 김윤호 박사가 가져온 고대 문양집을 살펴보며 같은 기하학적 구조가 두 문화권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김윤호 박사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 패턴들은 수학적으로 분석해도 일치율이 너무 높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이 깊어갈 때 문득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겼지 뭐예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을 때 복원 중이던 16세기 문서의 디지털 사본이 서버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IT 부서에 문의하니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연구를 방해하려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캐서린 교수가 긴급 화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젤라,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 압력이 있어요. 미국 내 유대계 극보수 집단에서 우리 연구를 중단시키려 합니다. 이는 우리의 발견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닌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날 밤 김윤호 박사에게서 흥분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의 고조부의 일기에서 특별한 기록을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돌의 대지에서 하늘의 소리가 울렸다. 선조들이 말했던 그 장소를 오늘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새 개의 돌이 하늘을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다음 날 노암은 한국의 고인돌이 단순한 무덤이 아닐 수 있다며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강화도와 고창 지역의 고인돌은 특이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에 재현한 것처럼요. 이 가설이 맞다면 고인돌은 일종의 예언 암호판일 수도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동방의 작은 한국과 연결되어 역사적 미스터리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가만히 책만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저희 팀은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방인의 호기심과 과학자의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김윤호 박사의 안내로 첫 목적지인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저기 보이는 섬이 강화도입니다. 고인돌 공원을 방문하자 거대한 돌들이 특이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노암은 즉시 측량 장비를 꺼내들었고 마르코는 주변 지형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들의 배치가 우연일 리 없어요. 노암이 중얼거렸습니다. 특정한 천문학적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저는 가장 큰 고인돌 앞에 서서 표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풍화 흔적 사이로 희미한 새김 자국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그 패턴을 따라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김윤호 박사가 특수 카메라로 표면을 촬영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분명 인위적인 새김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새긴 거라고요. 하지만 어떤 문자인지는 즉시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해질녘까지 현장을 조사했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석양의 빛이 특정 각도로 고인돌에 비치면서 그림자가 특이한 형태로 지면에 드리워진 것이었어요. 이건 히브리어 샤마임의 고대 형태와 유사해요. 노암이 흥분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샤마임은 히브리어로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석양의 붉은빛 속에서
고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어요. 그날 밤 현지 숙소에서 우리는 발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암의 계산에 따르면 이 그림자 현상은 1년 중 특정한 날짜에만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날짜는 성경의 6월절과 일치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캐서린 교수가 말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돌들을 배치했어요. 그것도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는 밤새 토론을 하며 빨리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고 싶었죠.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해가 뜨기 전 우리는 고창으로 이동해 그곳의 고인돌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비슷한 패턴들이 발견되었거든요. 우리의 흥분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김윤호 박사는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오신 노인 한 분을 인터뷰하겠다고 했어요. 분명 대대로 이 지역에서 살아오는 자들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저 돌들은 하늘의 문자를 담고 있다고 하셨지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해가 질 무렵 저를 데리고 저 돌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받은 이름이다. 잊지 말거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지역의 구전 전설이 우리가 발견한 히브리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다니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하셨나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정확한 발음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하나님과 비슷한 소리였지요.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신의 이름 야훼의 발음과 한국어의 하나님이 유사하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을 건너온 계획된 만남일까요? 고대 성경에 적힌 어떠한 내용이 이곳 동방의 한 국가인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죠. 서울 호텔 회의실이 우리의 임시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지도와 사진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고대 문서 복사본들. 여기서 우리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려 했어요. 자, 지금까지의 발견을 정리해 봅시다. 캐서린 교수가 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노암은 컴퓨터 모델링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강화도와 고창의 고인돌들에서 발견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 돌들의 배치는 특정 천문학적 좌표를 가리키고 있어요. 김윤호 박사가 이어받았어요. 돌에 새겨진 기호들을 해독해봤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이것들이 고대 한국 문자의 원형과 히브리 상형 문자의 혼합 형태로 보여요. 마르코가 두꺼운 책자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별자리 기록과 비교해 보았어요.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6세기 유대 랍비 문서에서 발견된 암호 수치를 입력해 볼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노암의 컴퓨터에 일련의 숫자들을 입력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암호를 입력하자 지도 위에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백두산 근처였어요. 백두산이요? 김윤호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산이죠. 한국인들에게는 민족의 성산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백두산 주변에는 여러 역사적 유적지가 있어요. 그 중에는 고대 사찰 유적지도 있습니다. 폐사지라고 하죠. 정확한 좌표는? 노암이 다가왔습니다. 김윤호 박사가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확대했어요. 이곳은 현재 북한 영토입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에요. 캐서린 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위성사진은 없을까요?
노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위성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는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작업을 했고 우리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화면으로 몰려들었어요. 위성사진 속에는 분명 인공 구조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돌로 된 건축물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윤호 박사가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런 형태의 건축물은 고대 사찰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찰과는 조금 다른 구조네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나 현지 조사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백두산을 방문하지 않고는 크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였죠. 그런데 그때 김윤호 박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박사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며 오래전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이라 말했어요. 자신에게 이 연구를 마쳐달라며 부탁하신 자료였다고 했죠. 책을 펼치자 낡은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김윤호 박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백두산 서쪽 계곡에 있는 옛 절터에는 천사문이라 불리는 석비가 있다고 한다. 이 석비에는 하늘에서 온 사자들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 민족의 기원을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를 조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해방 후에는 군사통제구역이 되어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천사문이라 저는 중얼거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히브리어로 천사는 말라크입니다. 신의 전령이라는 뜻이죠. 이 가설이 맞다면 왜 그런 중요한 유적이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마르코가 의문을 제기하자 김윤호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반도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특히 20세기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쳤죠. 많은 역사적 유산이 파괴되거나 분실되었어요. 게다가 분단으로 인해 북한 지역의 문화재는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아래 어딘가에 천사문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찾은 것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영적 여정과 관련된 무언가일 수 있어요. 고대 유대 문서가 가리킨 최종 좌표가 한국의 백두산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희는 각종 학술 세미나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대학교 강당에 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연구는 과학과 신념이 만나는 지점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문서에 암호화된 좌표가 실제 지리적 위치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히브리 예언 문서에 언급된 동방의 백성은 한국인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서에 암호화된 좌표는 한반도의 백두산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 이곳에 천사문이라 불리는 석비가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인돌 배치와 그 그림자가 만드는 패턴이 히브리어 샤마임 하늘과 구조적으로 일치합니다. 슬라이드에는 16세기 유대 랍비 문서와 한반도 지도가 나란히 표시되었고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런 정확도는 의도적인 설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언제, 왜 이런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발견이 종교적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과학자로서 증거를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은 세계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종교적 텍스트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암호화된 역사적,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문명들은 서로 분리된 채 발전했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우리의 연구는 그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표시되었고
중동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선이 그려졌어요. 이것은 인류의 영적 여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합니다. 뉴욕 학술 세미나 이후 우리의 연구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성경 암호의 한국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학계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일부 학자들은 우리의 발견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했고 또 다른 이들은 우연의 일치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 3개월 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YAD 프로젝트의 2단계 승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사라진 북이스라엘 지파의 이동 경로와 극동 연결 연구였어요. 팀원들과는 계속해서 연구를 함께하고 있었고 그 중에 김 박사는 놀라운 자료를 공유했죠. 한국의 단군, 건국 신화에서 단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12지파 중 단 지파와 유사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 이후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산 너머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방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저는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설명했고 사라는 DNA 연구에서 중앙아시아와 극동 지역에서 중동 혈통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덧붙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예언의 방향으로 주목하게 된 이 순간 제 마음에는 더 큰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더 큰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프로젝트 2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연구 지점은 일본 규슈와 몽골 내륙입니다. 두 지역 모두 고대 히브리 문화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연구가 억측이라며 이야기하지만 이 연구는 진실을 향한 첫 좌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영적 여정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왜 한반도를 가리키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작된 예언 탐사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고 믿음과 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세계적 탐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늘의 이름이 새겨진 바위. 저는 오늘도 연구를 하며 이 자리에서 진실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예언자들이 남긴 메시지가 오늘날 한국으로 도달했다는 사실을 찾아 인류의 영적 여정을 계속 함께할 생각이에요. 저의 노력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또 다른 한국의 자랑스러운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